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부방 운영할 때 가장 필요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부방 운영할 때 가장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또한 엄마표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공부방이나 엄마표 할 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공부방이나 엄마표는 한 공간에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가정집으로 있다가 그 시간이 되면 역할이 전환이 돼서 공부방이 되고, 내가 또 아이랑 이렇게 부딪히면서 개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역할이 전환이 되면서 엄마표로 엄마가 개별 선생님이 되는 거죠. 개인 과외 선생님처럼 엄마가 또 선생님이 돼서 아이를 지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엄마표도 공부방에도 꼭 필요한 게 있답니다. 그게 바로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자, 리추얼은 뭘까요? 리추얼이라는 건 어떤 반복적인 행위, 의미가 전혀 없는 습관, 그리고 매일 반복적인 습관이 리추얼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한 행위와 특별한 의미의 공간을 전환을 시킴으로써 그거가 계속 반복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걸 우리는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 할 때나 공부방을 운영할 때 리추얼이 가장 필요하답니다. 그럼 리추얼이라는 것은 감정을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일을 연결해주는 중간 매체가 필요한 거죠. 이 중간 매체가 바로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자, 그 시간만 되면 가정집에서 공간이 역할이 변화가 돼서 공부방이 되죠. 시간과 역할에 따라서 한 공간이 다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리추얼인데, 이 리추얼은 우리가 취하는 자세와 태도와 또는 신체 언어하고 이 생각만으로 우리 행동과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의 움직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게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그럼 리추얼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생기는 게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장편 소설가가 있죠. 모비딕을 집필한 작가 허먼 멜빈도 이 또한 리추얼로 이 대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허먼 멜빈은 어떤 리추얼을 취했을까요? 같은 공간이죠. 같은 공간인데 이 허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 헛간으로 간답니다. 헛간으로 가서 아침에 일찍 깨어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 먹이를 주면서 동물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답니다. 만약에 이 허먼이 농부였다면 당연히 매일 가서 그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동물을 보살피는 일을 하겠죠. 이거는 특별한 정서와 의미를 부여한 동작이나 행위가 아니고 생계를 위한 무의식적, 반복적 습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리추얼이 아니고요. 허먼은 농부가 아니잖아요. 작가인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한 정신, 깨끗한 몸으로 아침에 일찍 깨어난 동물에게 매일매일 가서 그 아침에 나가서 그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필실인 방으로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필실에서 집필을 하고 있다가 집필을 마무리한 오후 늦게 정도 되면 가족들에게 정한 그 시간에 방문을 노크하라고 합니다. 꼭 그 시간에 방문을 노크를 하는데 자기가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계속 그 방문을 노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집중해서 집필을 하고 있다가 그 방문 소리를 듣고 그 일과를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본인이 그 세계, 작가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 생활 공간, 가정의 공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리추얼이 그 방문 노크하는 거죠. 가정 생활의 터전을 접는 하나의 리추얼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동물에게 먹이를 줌으로써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작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연 거죠. 작가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참 작가 생활을 하면서 자기 집필을 하고 또 이 작가의 일의 터전에서 접는 그 계기를 방문 노크로 잡은 거죠. 노크를 함으로써 자기만의 세계를 닫고 생활터전으로 가는 거죠. 한 공간인데 일과
생활 그 역할을 두 가지 역할을 분리할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의 리추얼을 역할을 한 거죠. 일과 가정을 연결해주는 이 리추얼은 가정은 가정대로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일의 터전은 일의 터전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한 공간에 두 가지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공부방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죠. 한 공간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가정의 생활 터전이 되는 거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그 일정 시간이 되면 이 같은 공간이 역할 전환을 해서 공부방이 되는 거죠. 또한 엄마표 영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엄마로 계속 아이를 케어하고 엄마와 아이와 감정적인 교류를 하다가 어느 일정 시간, 일정 요일이 되면 가정이 아니고 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터가 되면 더 이상 나는 엄마가 아니고 선생님인 거죠. 매일 가정 방문하는 선생님이고 1대1로 과외를 코치하는 그 시간만큼은 선생님이 되죠. 그렇게 일과 가정의 역할을 해주는 리추얼을 만들고 형성해야지 일의 터전은 일의 터전대로 가정의 생활은 가정의 생활대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공부방이나 엄마표 하실 때 여러분의 리추얼은 무엇으로 설정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나만의 한 공간에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만의 리추얼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리추얼이 없다 하시는 분은 고민하셔가지고 리추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므로 가정은 가정대로 일터는 일터대로 일과 가정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한 공간에 두 가지 역할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과연 나한테는 리추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리추얼은 앞치마였습니다. 앞치마를 1시가 되면 앞치마를 입음으로써 가정의 생활터전이 아닌 공부방의 일터로 바꾸는 거죠. 이 앞치마를 입고 이 주머니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 형광펜을 놓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색깔별로 체크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다 가고 나면 도어락을 딱 잠그는 동시에 앞치마를 벗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의 리추얼은 앞치마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내가 공부방을 하면서 뭔가 모르게 허전하더라고요. 마음도 허전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다듬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더라고요. 과연 나는 오늘 별일도 없었고 왜 내 마음이 허전하고 이 공백 상태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날 제가 앞치마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앞치마를 하지 않았기에 이 선생님으로서 무장이 덜 된 거죠. 그래서 저의 리추얼은 앞치마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리추얼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생활, 가정의 일터를 보존하고 극대화시키고 내 일의 일터를 극대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리추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이 부딪히면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그 공부 외에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공부방 수업하는 아이들과 저의 신경전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유독 그런 날이 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공부방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그 감정의 상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 아이에게 그거를 해소할 때가 있고 본의 아니게 내가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일터에서 생겼던 나의 감정을 가족한테 풀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추얼로 그 다리 역할을 만들어 준다면 그 감정 전환이 쉽게 되고요. 일터에 있었던 그 감정을 버리고 가정의 생활에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리추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 또는 습관적으로 매일 내가 반복해서 하는 행위나 그런 어떤 공간이 리추얼이 아니고 반드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답니다. 특별한 정서를 부여하고 나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그 부여한 행동과 그리고 생각과 그 공간이 매일 반복적일 때 그 리추얼의 역할, 리추얼의 특별함은 효능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공부방을 하시거나 또는 같은 공간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공부반 선생님이나 또는 엄마표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나의 리추얼을 만들어가고 나의 리추얼로 극대화된 일과 가정을 함께 최대화시키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리추얼을 만들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일구어 가시고 아이들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나 자신을 다잡는 구호 화이팅 외쳐보면서 우리 힘내서 또 오늘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일구어 가도록 해봅시다. 오늘 하루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